자, 오늘은 처음 보는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최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말을 편하게 할게. 네. 19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범수 타이틀곡을 쓴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범수가 극찬을 해가지고. 봤어요. 그 영상. 타이틀은 여행이라는 노래고, 곡은 최유리 씨가 써줬어, 가사랑. 나이 차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 그 후배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좀 성격이 그렇게 좋나 보다. 점잖고 진중해. 근데 선배님이 어딜 가시든 제 칭찬을 너무 이렇게 하고 다녀주셔가지고 좀 너무 감사해하고 있었죠. 유재하 출신이라고. 네, 맞아요. 29회. 그러면 뭐야, 전공이 원래? 전 작곡 전공이에요. 어디? 동아방송대. 그리고 뭐 요즘에는 세종문화회관을 이외할 정도 네, 콘서트. 네. 팬덤을 자랑하는. 너무.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악기하고 곡 쓰면 노래가 좀 부족하거나 뭐 반대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그죠. 노래를 엄청 잘 하는구나. 아니에요. 노래는 그냥 계속해서 혼자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원래는 작곡가로서만 살려고 했었거든요. 프로듀서로만. 근데 어쩌다가 제 노래를 부를 가수들을 못 찾아서 제가 그냥 부르다가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되고 적재구나. 그런가. 그렇구나. 네. 긴장을 별로 안 해서 되게 좋다. 긴장이요? 저 긴장 엄청 했어요. 쭉 먹으면 더 긴장 안 하게 될 거야. 제가 실제로 경탁주를 엄청 자주 먹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제 친구가 엄청 유명한 술이 있다. 티켓팅 해가지고 사는 술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운 좋게 샀다.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더니 경탁주인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팬들한테도 거의 경탁주 무새가 돼가지고 경탁주를 먹으면서 이제 다른 막걸리도 먹게 시작했구나. 네. 또 어린 나이부터 막걸리를 좋아해 주는 건 참. 그리고 생각보다 도수가 높더라고요. 그지? 네, 꼭 좋은 15도 취기가 정도. 오지.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렇게 어린 친구가 알코올 중독일 줄 몰랐네. 아무튼 그래서 어때? 요즘에 어쨌건 계속 약간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본인한테도 있나? 아니요. 근데 그런 그래도 거 공연장 관객이 늘면 너무 행복하지 맞아요. 않아? 그럴 때 체감을 조금씩 하는데 공연을 하는 당일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저보다 저희 직원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관객 수가 커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 때 뭔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만족도와 그리고 진짜로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랑 그게 되게 맞물려서 그때 제일 체감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공연은 딱 두 가지거든. 이제 늘려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죠. 근데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너가 매력이 있다는 뜻이야. 그럴까요? 근데 이제 슈퍼 히트곡이 생기면 이제 또 쭉쭉 느는 거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곡이 선택받는 건 저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러니까 절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 곡이 대중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은 절대로 내가 정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조급해하지만 말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데뷔가 언제야? 저는 20년도 2월이에요. 아까 우리 손승현 감독이 그래 얘 데뷔는 언제래니? 했더니 2000년이랬는데요. 제가 2000년에 내가 데뷔했는데 2020년이요. 구형 신인이구나. 그러면 뭐를 데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싱글 앨범, 그러니까 등록을 한 거? 곡을? 아니면 EP로 했어요. 동그라미라는 앨범으로 아예 쭉 데뷔를 했죠. 2월에. 그리고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네, 그때 이후로는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앨범 내면서 그래 이게 맞는 거라니까. 어쨌든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신인이다 보니까 팬층이 막 두텁지 않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때는 또 코로나였었어요. 제가 데뷔할 그렇지. 때. 그래서 앨범밖에 없더라고요. 주기를 정하고 그렇게 꾸준히 냈었죠. 지금도 뭔가 그게 몸에 배서 그런가 4개월에 한 번씩은 뭔가 내는 게 좀 익숙해졌어요. 그만큼 스케치하는 게 많은 건 건가? 평소에 아니면 계속 스케칭을 하고 있는 건가? 네, 그냥 일상에 약간 녹아 있어요. 작업하는 게. 야, 지금부터 뭐 이렇게 아티스트를 좋아할 거면 진짜 좋은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올 거 아니야. 나처럼 10년 만에 앨범 내고 이러면 진짜. 제일 히트한 곡이 뭐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숲이라는 곡 같아요. 숲. 그 노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노래는 왜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곡이에요. 왜냐면 다른 곡들이랑 똑같이 대하고 똑같은 비슷한 애정도로 내고 그랬었는데 유독 더 인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내가 먼저 해주고 싶었던 게 우리 때도 음악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 그죠. 근데 그중에 히트하는 사람 몇 명 없었어. 밸런스라 그래야 되나? 그 선.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좀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 항상 히트를 하더라고. 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음악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쉽고 뭔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조금 테이스트에 맞춰주는 곡을 타이틀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앨범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막 멋부리고 이런 것도 있어가 잔뜩 들어있고 네. 이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고 항상 히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의외였었어요. 저도 뭔가 늘 유리의 가사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어느 정도는 가독성이 좋은 가사를 조금씩은 만들어야 이게 뭔가 소통이 오갔고 대중과의 타협이겠다, 적절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좀 타협을 해가면서 음악을 해왔는데 숲은 그 이전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곡은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한 네.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숲은 그냥 그거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나 보다. 내가 아직 그걸 모르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곡이 뭔가가 있었나 보다. 맞아. 난 희재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 한 번만 부를 줄 알았는데. 콘서트에서만 부르시지 않으세요? 너무 좋긴 해요, 이제. 그래서 왜 갑자기 네. 왜 내 유튜브에 나오려고 한 거야? 근데 내가 선배님 유튜브에 나갈 수 있나라고 생각만 오히려 하고 있다가 제가 신곡이 나와가지고 혹시나 하고 회사에 얘기해봤다가 신곡이 언제 나왔어? 신곡이 이제 3월 4일. 나와 이제? 네. 그럼 잘 타이밍 맞춰 잘 나왔네. 근데 홍보를 할 거면 그래도 내 거 말고도 뭘 좀 하나? 일단 제 거 콘텐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려나? 저는 근데 공연을 많이 다니는 걸 좋아해서 콘텐츠들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부르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의 컨텐츠는 뭐야 이름이? 유리의 숲이라고 찾아봤어야 아직 한 지 얼마 되는데. 안 됐어요. 여기다. 적재가 나왔네. 네, 선배님도 나오시고 범수도 나오고. 네, 범수 선배님은 의리 출연 유튜브는 어쩌다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 바로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무조건 요즘엔. 우리는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응원할게. 오늘 하고 기회가 좋으면 내가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 나도 신곡이 나와야 올해 낼 거거든. 정말요? 올해 할 때 한번.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좋아. 좋아하는 건 뭐야? 좋아하는 거 취미요? 아직까지는 작업이랑 취미랑 좀 같이 병행인 것 같아요. 음악이 좋아. 네. 전 집은 완전 그냥 작업실 말고 어쿠스틱으로 해놨거든요. 디지털 앞에서 쓰는 사람은 사실 좀 다른 느낌이잖아. 맞아요. 귀가 지치기도 하고. 저는 그게 제가 너무 일상에 두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집에 건반 하나, 기타 하나 이렇게 두는 게 또 기타로 쓰는 곡이랑 건반으로 다르니까. 쓰는 곡이랑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업라이트 치면서 곡 쓰고 기타 치면서 곡 쓰고 되게 이상적이다. 외국어는 하니? 아니요. 일본어를 조금 배워볼까 싶어요. 잘 됐다. 넌 날 잘 만난 거야. 이제 너는 외국어를 해야 돼. 그 건반 하루 종일 치는 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만 빼서. 네. 왜냐면 네 나이 이제 30살에 넌 외국으로 나가야 되거든. 30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아. 네. 근데 그냥 한국말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 영어로 부를 때랑 한국말로 부를 때랑 일본말로 부를 때랑 맞아요. 멜로디도 다르게 나오고 맞아요. 할 수 있는 표현도 달라지고 음.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난 후배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하거든.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외국 공부하라고. 내가 어릴 때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난 그냥 술만 먹었거든. 너무 아까워 지금 생각하면. 한번 꼭 해볼게요. 진짜로. 잘 됐다. 그래. 그때 성식이 형 만나가지고 내가 하게 된 거 아니야 언어. 프로듀싱 할 수 있고 연주할 네. 수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언어가 되면 네. 너무 기대된다. 제가 회화가 꼭 되면 그때 꼭 선배님이 언어 배우라고 해주셨다고 소문내고 다닐게요. 그러니까. 자, 그럼 노래를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어떤 노래를 해줄 건지.
제가 작년 겨울에 데뷔하고 처음으로 정규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 앨범이 저한테 너무너무너무 소중해서 우선은 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우리의 언어라는 곡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주를 누가? 아, 저희 팀원이에요. 저희 체리 팀 있는데 건무치는 문지혁입니다. 최유리 팀은 뭐예요? 최유리 팀 최유리를 보좌하는 아, 뭐지? 저희 완전 고정 밴드 팀이에요. 아, 네. 오케이. 친구들 팀. 학교 때부터. 어때요 지금?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보면 어때요? 20살 때부터 봤는데 이제 감기랑 감개무량해요. 네. 근데 엄청 좋아해줘요. 그게 진짜 친구지. 네. 보통 요즘에는 팀을 앞에 붙이잖아. 영어식이니까. 아, 그런가요? 최유리 팀, 그러니까 한국 팀, 코리아 팀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최유리 팀 그러니까 되게 그게 맛있게 들려가지고 무슨 대단한 작당 모의를 하는 팀 같잖아. 그게 팀장이야? 최유리 팀? 아, 그런 것 같아요. 자, 최유리 팀의 지혁 씨가 건반을 도와주기로 했고 우리의 언어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가지던 너는 미안해와 괜찮다는 말 대신 사랑한단 마음을 꾹 담은 둥그런 눈과 이어 부를 내 이름은 내게는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거면 난 충분해. 바라본단 말마저 조심스럽게 하니까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것만 같아. 너에게 다 전해질진 몰라도 선명해질 너와 나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만 같아서 우리는 그거면 된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된다. 또 멀어지다 울음 훔치는 것도 찰나의 순간일 뿐. 이렇게 모든 마음이 우리의 사랑일 거란다. 이제 편하게 더 뱉어본다. 너에게 다 전해질진 몰라도 우리만 아는 그 어떤 언어로 말해주는 게 날 것 같아. 우리는 그거면 된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된다. 또 멀어지다 울음 훔치는 것도 찰나의 순간일 뿐. 이렇게 모든 마음이 우리의 사랑일 거란다. 우리의 마음 계절에 닿게 무엇이든 그릴 수 있게 우리는 그거면 된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된다. 또 멀어지다 울음 삼키는 것도 이제는 별거 아닌 지나갈 꿈을 꾸듯이 서서히
빛이 될 거란다. 우리의 사랑일 거란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랑을 좀 해보았는가? 사랑해봤죠. 그러니까 가사를 쓸 때 좀 자기 마음이랑 자기 얘기가 많은지 아니면 좀 설정을 해놓고 극본을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지. 아직까지는 다 제 얘기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면서 길을 잃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화자가 어쨌건 자신이라는 거지. 완전요. 그렇구나. 뭔가 나는 중간중간 떠나지 않게 하는 본인스러운 멜로디가 들어있는 포인트도 되게 좋은데 뭔가 작전주가 아닌 곡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 되려. 쓱 이렇게 흘러나온 자기 말 같은? 굳이 의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익숙한 게 그거 같아요. 제이콥 컬리의 좋아하지. 너무 좋아해요. 뭐 나도 그런 게 많이 뜨니까 보다가 얼마 전에 어떤 멜로디를 쓸 때 네. 이게 음악적으로 더 예쁜 라인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진심으로 불렀을 때 그 말이 쓱 나오는 멜로디가 좋다는 말이 되게 좋았거든. 맞아, 인터뷰에서 저도 그거 봤어요. 봤지. 네. 그러니까.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싱어송라이터인 경우에는 되려 자기처럼 쓱 말하듯 흘러나오는 게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남에게 곡을 주는 예전에 전문 작곡가들인 경우에는 작사가를 믿으면서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내는 쉽게 혹은 난 둘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유리는 형석영 같은 곡은 안 쓰게 되는 거지. 형석영은 이렇게 곡을 이렇게 네. 쓰니까 네. 부르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 안에서 악기 하듯이 네. 꽂은 다음에 좋은 작사를 받아서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건 거야. 근데 그게 지칠 때도 있고 나는 그럴 때 말하는 멜로디가 되게 그리워지고 유리 노래를 들으면 되려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듬으면 뭔가 대중적인 히트곡?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건 그냥 맞아요, 맞아요. 저도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해요. 알지. 네. 나는 이제 예전에 부활 그 노래가 좋았던 게 같은 모습의 바람이지 나네가 너무 좋았어. 그런 걸 말하듯이면서도 대중적이면서도 그죠. 런이 지나네 이렇게 안 하고 네. 그냥 그런 툭툭 및 몰라 이런 음악 얘기하면 너무 신나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담백하고 깨끗하고 좋고 너 같은 곡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저도 그래서 첫 번째 정규라서 가장 저다운 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 히트를 욕심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냥 성향 자체가 막 이 노래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조바심 자체도 잘 안 느끼는 성격이라서 저 되게 타이틀곡으로 편하게 골랐었어요. 이 노래를. 하니까 네. 좋았어 되게. 네. 맞아. 난 너무 그런 상업적인 멜로디에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뭔가 되게 조미료 많은 음식을 먹다가 되게 재료가 좀 깨끗한 걸 만난 느낌?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1집 타이틀곡이었던 거고 그러면 제일 히트했다고 생각하는 숲이라는 노래를 들어볼까? 숲은 너무 많이 불러서 이제는 약간 자다 일어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곡이에요. 까불지 마. 네. 난 정말 내게 오는 길 토할 만큼 불렀다 진짜. 근데 희한한 게 너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도 어릴 때 그런 고민했거든. 이거 나중에 지겨워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안 지겨워져. 35세, 40에, 45살에 부르는 맛이 또 있어 다. 보컬이 다 달라지고 해석도 좀 달라지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도 달라지고 너한테 되게 소중한 곡이 될 거야. 네. 네가 50살이 돼도 불러야 되는 노래일 거 아니야. 네, 그죠. 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젠 말해도 돼. 날 보며 아스피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날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아스피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면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난 숲이려나. 감사합니다. 네. 왜 안 끝내는 거야? 엔딩을 안 치는 게 요즘 유행인가 봐. 아, 원 찍는 거요? 어. 제가 그거를 안 찍더라고요, 잘. 그 맛이 있지. 그렇구나.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건 너가 노래를 되게 잘한다. 노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것도 정답이 없어. 이게 나이가 들면 둥글둥글해진다는 게 예전에는 되게 정답에 집착하고 내 편 아니면 네 편,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를 하고 살다 보면 아, 꼭 그렇진 않구나를 알게 되는 게 중년인 것 같아. 근데 우와 이렇게 민정형 같이 부르는 것도 있고 너무 옛날로 갔나? 저번에 했던 개코가 부르는 창법도 있고 근데 네가 노래를 잘한다고 느꼈던 건 숨을 되게 깊게 쉬고 이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노래를 할 때 자꾸 이렇게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그만큼 너의 목 상태를 믿고 숨으로만 미니까 이렇게 노래가 되게 말하듯이 잘 들리는 느낌?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면서 이거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사실은 노래하는 방법적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한 거거든. 나도 이렇게는 잘 못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연습 진짜 많이 하는구나. 네. 그치? 그러니까 저는 보컬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혼자서 감각으로 익히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러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목이
뭔가 피로해지지 않는 거.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목이 피로해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그걸 찾아갔었고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더 길러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뭔가 더 오래오래 많은 컨디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맞는 말이고. 혹은 너가 쓴 곡이 아닌 곡을 많이 불러야 노래가 바뀌어. 그럴 때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OST 같은 거 부를 때도 어. 노래가 그 노래를 라이브로 많이 불러보다 보면 훨씬 뭔가 단단해져 있는 거를 느껴요. 그리고 조미련이 있으면 좋아. 음, 요리 좋아하니? 요리 아니요. 그래? 이게 다시다를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멸치를 20마리를 팔팔 끓인 거랑 멸치 다시다 만든 거랑 비교도 안 되지만 제일 좋은 건 멸치 20마리 끓인 다음에 다시다를 한 꼬집을 넣으면 갑자기 40마리가 더 팔팔 뛰거든. 아, 근데 요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요렇게만 해도 뭔가 부족한데 근데 그러니까 너의 창법에 가끔 그런 펀치가 네가 아까 좀 늘려보려고 한대잖아. 네. 아니 난 지금도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죠. 안 맞아요.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뭔가 근데 숨을 너무 잘 쓰고 점점 너무 기대가 된다. 지금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 완벽했어. 나는.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너무 좀 다양한 음역대도 소화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듀서 분들이 주신 곡들도 소화하기에는 제가 한 200%는 연습을 해놔야 70%를 부를 수 있을까 말까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옛날 막걸리 먹고 노래하고 있는 거야. 막걸리는 건반 치고. 아니 뭐 딴 것 좀 없니? 뭐 강아지라던가 고양이라던가. 강아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다행이다. 반려견이 있어서. 강아지라도 있어야지. 네. 어린애가 아, 계속 막걸리 먹으면서 골방에서 계속 노래만 하고 있으면 200% 만들어야지 70%를 불 수 있으니까 연습해야지 이러면. 먹는 건 뭐 좋아하니? 먹는 거는 파스타, 김밥, 초밥. 맛집 하나 까줘 그러면. 맛집. 근데- 파스타. 파스타가 파스타. 좀 많이 약해. 망원에 근데 참 저는 그거 같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것도 있는데 그 갔던 시기의 그 상황과 분위기나 그런 것들도 되게 저한테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망원에 그 유어다이닝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때 망원에서 처음 혼자 살 때였거든요. 또 거기서 고등어 파스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맛집을 잘 못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꺼내가줘야 가요. 안 꺼내주면 계속 막걸리 먹으면서 노래 연습만 하고 있으니까 강아지랑 바깥으로 자꾸 빼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최유리라는 아티스트를 만나게 됐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꼈겠지만 너무 노래 너무 예쁘게 잘하고 음악도 너무 잘하는 친구라 앞으로 기대가 되고 신곡이 나온답니다. 신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외로움이라는 건 이라는 곡이고요. 이때는 외로움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였고 그러다가 그게 좀 사랑으로까지 또 번지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의 방향이 뭐였을까? 제가 하는 사랑은 늘 상대를 위한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또 나를 위한 거고. 근데 그게 또 외롭긴 하잖아요. 상대를 위한 사랑만 하는 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게 가끔 문득문득 이게 외로움인가 할 때도 결국에 나는 또 사랑을 찾는 사람이고 외로움이라는 게 다 결국 이런 거겠구나. 사랑과 외로움은 무조건 필연적인 관계겠구나 하고 얘기하는 곡입니다. 대단히 철학적인데요. 저는 좀 노래들이 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상대를 위한 사랑. 되게 철학적인데? 고민하게 하네. 그래서 이 앨범을 발매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다들 외로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외롭다고 느낀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최근에. 외롭지 않는 게 어른이라는 말 있잖아. 기대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혼자 있는 게 사람이고 그렇게 오롯이 쓸 줄 알아야지 또 누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의존적이고 외로움을 너무 심하게 느끼면 강아지처럼 분리불안이 되면 또 그런 사랑의 맛이 있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약간 외로워 이런 거 별로 없지 않나? 그거 같아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죠. 제가 외로워하면서 그 시기를 전체적으로 보내진 않더라도 그냥 문득 가다가 내가 요새 이런 감정이 혹시 외로움인가? 라고 그냥 생각해 보게 될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절대로 제가 불건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는. 오케이. 만들 때는 몰랐고. 지혁이는 외로워?
저는 외로움 잘 안 느끼고 진짜 안 느껴요. 저런 친구들이 또 음악하고 또 수줍어하면서 인기 많은 경우가 있어.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을 외로움이라는 건을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친해져 보자고. 네. 연락 쿨하게 DM해라고 하려다가 연락처 물어볼게. 네, 감사합니다. DM해 그러면 사람이 약간 노예가 된다? 계속 확인하게 돼. 왜 안 보내지? 뭔지 알지? 혹시 보낸다 그랬는데? 또 비굴하게 피드에다가 막 댓글 남기면 너무 흉하잖아. 외로움이라는 건 DM 아닐까? 보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자, 들어볼까요? 네. 나에게는 한때 커다란 꿈이 있었어. 뒤척이다 잠 못 드는 밤이 괜찮아질 만큼 살아가다 보면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낮아지다 못해 밑바닥 뚫고 지새는 날이 분다 부러진다. 나는 하염없이 부러진다. 운다 울어본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본다. 외로운 날에도 꼭 삼켜가며 숨을 참았어. 사랑은 너를 위해 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너를 위할 마음을 알며 뒤척이기에 사는 가시도친 날들을 보내. 사랑은 가끔 나를 어지럽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척을 하다가도 찾게 되는 게 괴로운 마음이 들어 울다 잠들 때도 맞아 그랬었지. 나는 사랑에 굶어왔었지. 분다 부러진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본다. 외로운 날에도 꼭 삼켜가며 숨을 참았어. 사랑은 너를 위해 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너를 위한 마음을 알며 뒤척이기에 사는 가시도친 날들을 보내. 외로운 이 마음에 대해 생각해봤어. 사랑을 벗어날 순 없으니 보기 좋은 맘을 먹어야 해. 살아가다 보면 왜 그런 날이 있잖아. 사랑의 어지러움을 못 본 척 해주던 날이 가끔
가끔은 나도 울적한 밤을 보낼 때면 외로움이란 이름으로 바꿔 잠에 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이건 끝냈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아 설마 그랬는데. 반가웠어. 너무 좋다. 선생님 잘 감사합니다. 됐으면 좋겠다.